자, 지금 사실 이 제주도 사건으로 인해서 또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장윤미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제 그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게 수사에 있어서 미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서게 된다. 이런 취지로 개혁의 그 칼을 뺐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최근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에 많은 이제 수사와 관련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인들이 맡게 되는 기능과 권한, 그 역할에 대한 책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신뢰를 안겨야 되는데 최근의 경찰 모습은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글쎄 보여지는 말이에요. 부분이 예. 있고요. 장윤기 사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그 사실상 실종 사건을 암장했던 네. 이 사건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직접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신 거고, 사실 당에서는 경찰 개혁 추진과 관련한 TF를 발족을 시켰고 김남희 의원이 이제 단장을 맡아서 이 부분과 관련한 구체성도 논의가 될 텐데 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공분을 안긴 그 실종 사건을 사실상 종결 처리한 부분은 정확하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면밀하게 이 연결이 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원래도 실종 사건을 검찰이 관여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이번에도 드러나게 된 게 계속 제주에 실종 신고를 하다가 나중에는 가족분들이 답답해서 서울에 신고를 했다, 이게 드러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대안들을 보면 자치경찰제를 좀 완결시켜야 된다, 아니면 행정 그리고 수사 파트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찰 체제를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능 그리고 또 정보도 분산시켜야 된다, 여러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뭡니까? 그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예전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었었는데요. 사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완전히 통화를 하면서 이 경찰제도가 움직이는데 지자체에 권한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과 맞물려 가지고 경찰제도를 가져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민원, 치안 이런 부분에 더 밀접하게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 장단점이 있고 오히려 이 지자체의 어떤 어떤 재력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거에 따라서 치안 서비스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반론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시행하기도 했고 한 부분이 있지만 전국 단위로 확대할지는 국민 또 여론 수렴 과정이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 같은 경우 치안 역량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 단점이 아이고야.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제도 개편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제주도 같이 재정 자립도가 그리 높지 못한 곳에서 이런 부실한 그 종결 처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 제주도는 또 자치경찰제 이런 부분을 또 도입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이른바 좀 고립된 지역에서 순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만 맴돌고 이러면 사실 제주도 유착할 안에서만. 수도 있고 이를테면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다 논의가 되겠죠? 검찰 잘 개혁 논의가 기구에서, 됐고. 경찰 예. 개혁 기구에서. 이젠 경찰도 개혁의 당연히 대상이고 절대 선이라고 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하셨고 지금도 대변인이신가요? 저희가 정무직 당직자는 전당대회가 열리면 이제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가지고 전 대변인이 되셨는데 이 정치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2030의 지지율 남성은 원래 낮았지만은 예, 지금 예. 여성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네, 발생한 네. 지지율의 변화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언론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기사를 음, 통해서 좀 봤는데요. 네, 원래 좀 공고하다고 지칭됐던 음, 2030 세대 중에서 그 특히 여성 지지층이 음, 하락세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뭔가 음. 분기점이 될 만한 사안이 있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여성을 마음을 돌리게 한, 그러면 사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여성이 그럼요. 희생되고, 근데 이 형사소송법이 과연 피해자 구제에 아주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음, 완전히 해소시켜드리고 있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정성호 이젠 전 장관이 되셨죠.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예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고발인,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아니어도 제3자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고발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종결하더라도 이의 신청권이 없었었고, 음, 물론 이번에는 그 제도 개선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발인에 음, 대해서도 이의 신청권이 부여되고, 다만 피해 구제에 있어서 이렇게 소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마침표가 제대로 찍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마 마음을 돌리게 한 하나의 요인, 그리고 뭐 여러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썩 좋은 평가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찰 개혁 기구에서 이 문제 심도 있게 예, 논의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징후거든요. 이거 네, 그냥 가벼이 넘기면은 나중에 선거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네, 2030 남성 세대들의 마음을 지금 회복시켜도 모자랄 판에 기존에 열렬히 지지해 주신 여성 지지층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실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기류나 어떤 당에서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음, 당장 탄핵을 음, 착수하겠다라기보단 이러저러한 조건이 무르익으면 좀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네, 일단 어제 나온 지금 민주당 어떤 대응책을 보면 음, 서면 제청을 철회하는지 여부를 보고 탄핵하겠다. 음. 그러니까 탄핵과 서면 제청 여부를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에 보면. 재청을 대법원에서 맞습니다. 포기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포기하면은 탄핵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를테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음, 대통령이 임명하고 음, 국회에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제청권이 일단 넘어오면 대통령이 반려할 수 있냐, 법률적으로 이 부분부터 사실 논의가 되고 아,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율사 출신 몇몇 의원분들은 이거는 일단은 국회로 넘겨야 이 위헌 시비에 우리가 음,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음, 그러면 또 이게 진안해지고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음. 뭐 청문회를 열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소모적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도 간단하고 간이하고 깔끔한 방법이 이건 사법부에서 본인들이 제청한, 사실상 던지다시피 한 서면 제청을 주워 담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요청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탄핵으로 가는 수순인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대법원장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네, 내란에 네, 가담했는지부터가 명쾌하지가 맞습니다. 않아요, 지금. 네. 예, 아주 수상쩍은 그 밤의 예. 행적에 대해서도 밝히는 게 역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만약에 이번에 재청권을 그렇게 계속 고집한다면은 헬게이트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어? 그 네, 조희대 네, 그날 밤에 뭐 했는지 우리 한번 따져 봅시다. 무릎을 맞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이 네. 노웅래 전 의원 녹취를 틀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무죄 그렇습니다. 1,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계속 저렇게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저 네. 법무부 장관 출신 맞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한 말을 그대로 그냥 돌려주고 싶어요. 인민재판하자는 거냐 무식하기 짝이 없다. 네. 최소한의 네. 염치도 없는 겁니다. 이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지 실제로는 돈을 받았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1, 2심 법원이 이렇게 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증거로조차 쓸 수 없다는 게 지금 수십 년 된 법원 태도인데 왜 영장 안 받았습니까? 네. 이거 영장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법원이 제동 걸까 봐 이렇게 어쨌든 망신주기용으로 기소했던 거 아닙니까? 네. 무죄를 받든지 말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 더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증거 능력 없다고 증거로 못 썼던 거 일부 전자기록도 이거 돈을 혹시 받았나 증거로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로 공소유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은 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재임 중에도 법을 얘기하지 않고 정치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부적절합니다. 예. 자,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저 당원들 사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인데 아니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1등한 바가 없는 이성윤 씨가 30%가 반영되는 그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최고위원 1등.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지금 허위의 응답을 유도한 유튜버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는데 예.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네. 이 유튜버의 발언 보셨나요?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고 제가 있는데. 유튜버의 발언은 못 봤고 그 관련해서 기사로 특정 뭐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부분을 실제와 좀 다르게 할 것을 좀 종용하는 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되지 않나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더군다나 더 여러 건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종용이 있었다면 이거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업무방해라는 게 요건이 이제 위계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는 위력이란 이제 건 말하자면 거짓말로 그냥 그렇죠. 하고. 근데 이거를 왜냐면 업무방해를 종용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범지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최소한의 이제 교사의 예. 어떤 그 범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당법에 내부 전당대회도 이 공정하게 치러야 된다라고 이 기준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법, 정당법 또 이제 형법상 업무방해 등등에 해당할 여지는 열려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에서 실제로 뭐 고발 조치를 하고 수사선상에 올린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당에서 고발할까요? 그거는 이제 아마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통합의 어떤 뭐 연장선상에서 뭐 뒤로 뭐 후순위로 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당대표가 언급까지 하셨다면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진상을 좀 규명하자는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추정됩니다. 고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뜻으로 해석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아침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